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신이의입니다. 여러분은 우유를 자주 드시는지요? 우유는 칼슘부터 단백질, 비타민, 지방, 무기질 등 다양하고도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식사 대용이나 간단한 간식을 위해 우유를 마시거나 요리의 맛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 우유가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유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유가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나빠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금일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나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로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의 보고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레몬은 pH가 낮아 산성을 띠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몇몇 분들이 레몬을 채소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과일입니다. 어쨌든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인 타제인이라는 성분과 산성분이 만나면 룽고베오, 소화 효소에 의해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화 불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위장의 소화액인 위액이 산성이니 우유를 마시면 응고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몬과 같은 산도가 높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산성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응고 반응이 더욱이 심화되어 소화불량 증상 또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레몬뿐만 아니라 산도가 높은 오렌지, 라임 자몽, 감귤, 유자 등의 과일도 우유와 같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소화 기능이 좋은 건강한 분이 아닌 위장의 기능이 약한 분들은 산성이 높은 과일을 우유와 먹는 것을 금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생마입니다.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이 종종 생마를 우유에 넣어 갈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만 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와 생마를 같이 먹으면 결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마에는 수산염이 많은데요. 이 수산염이 우유에 있는 칼슘과 만나게 되면 뾰족한 모양의 결정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은 결정체들이 체내에 점점 하나 둘씩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결정체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신장과 여러 곳에 결석을 만들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우유가 아닌 저지방, 고칼슘 우유는 극히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던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생마뿐만 아니라 수산염이 많은 식품으로는 시금치와 비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함께 섭취하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로는 고구마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평소 간식으로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고구마는 우유에 부족한 섬유질이 풍부하다 보니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서로 부족한 면을 보충해주는 좋은 궁합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몸으로 유입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에 따라 생목이라는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생목이란 위장에 있는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위액과 함께 식도로 역류하여 기분 나쁜 시큼함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우유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우유 속에 있는 포화 지방산이 위와 식도의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증상이 자주 발생하면 역류한 위액이 식도를 자극해 역류성 식도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시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우유와 함께 고구마를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 우유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저지방 우유와 함께 마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로는 설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유에 설탕을 직접 넣어서 먹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에 우유를 추가한 카페라떼나 빵, 초콜릿과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우유와 함께 설탕을 다량으로 먹게 되면 우유에 풍부한 칼슘이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유입되면 이때 혈액 성분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를 중화하기 위해 몸에서 알칼리 성분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우리 뼈 속에 있는 칼슘입니다. 특히 우유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좋은 영양 성분들이 제대로 몸에 흡수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우유와 함께 설탕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달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설탕 대신 약한 불에 데우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드시면 단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번째로는 소금입니다. 우유의 담백한 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때때로 우유에 소금을 넣어 마시고는 하는데요. 이 역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유에는 적당량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 마시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6번째로는 약입니다. 약을 먹을 때 물이 없을 경우 무심코 우유와 함께 약을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은 물을 제외한 다른 음료들과 함께 섭취하면 약의 효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대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물 중에서 항생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이것이 독성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 역시 약물에 따라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디서 우유가 골다공증에 도움된다고 들어 골다공증 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유의 철분이나 칼슘이 골다공증 치료제의 약물 대사를 방해하여 치료 효과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유제품이나 우유를 드시고자 한다면 적어도 약 복용 이후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번째로는 홍차입니다. 홍차를 우려 블렌딩하는 밀크티는 대표적인 인기 음료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두 음식은 같이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무서운 조합인데요. 홍차의 색을 내는 색소들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침전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홍차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따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일은 우유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을 살펴보았는데요. 본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